이번 강은 대손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대손의 뜻이 뭐냐면 받지 못하는 회수불능. 받지 못하는 것, 회수불능을 우리가 대손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럼 받을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 매출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타채권이라는 게 있죠. 매출채권, 기타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매출채권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상거래 관련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다고 그랬죠.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이다 라는 말을 쓰고, 기타채권에는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뭐 미수금이라든지 대여금, 미수금 또는 선급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타채권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상품을 100만원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 100만원,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뭐라고 하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이에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회수 불능되다. 받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뭐 사유에 의해서, 거래처가 망해서 또는 뭐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등등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원. 차변에 받지 못하는 걸 대손이라는 말을 쓰고요. 받지 못하는 걸 대손, 비용 처리하는 것을 상각이라는 말을 써요. 상각. 내가 받지 못한 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봤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씁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대변의 외상매출금 100만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거래처에 현금을 100만원 빌려줬습니다. 대여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땡겨먹고 도망갔습니다. 위 대여금이 회수 불능되다. 자, 분계는 차변에 있었던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금액은 100만원이 없어지면 되고요. 차변에는 받지 못하는 걸 두 글자로 대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 처리하는 걸 상각이라고 그랬고요. 대손 상각비 얼마냐면 100만원입니다. 자, 얘도 비용이죠. 얘도 비용이에요. 대손 상각비 비용이고요. 여기에서의 대손 상각비도 역시 마찬가지 비용인데, 문제는 얘는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거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거래랑 관련이 없어요.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판매관리비라고 하죠. 판매관리비. 상거래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판매관리비라는 말을 쓰고요. 자, 얘는 상거래랑 관련이 없어요. 없는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업의 비용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영업의 비용. 생긴 거는 똑같은데 대손상각비 똑같은데 판매관리비고 하나는 영업의 비용이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 세 글자를 더 붙여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매출 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말 쓰느냐면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말 쓰느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쓴다. 개정 과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가비는 판매관리비고요. 기타의 대손상가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매출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자꾸 쓰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죠.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예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되고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랬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등은 마이너스 법인세 등 이렇게 해주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판매관리비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밑에 들어간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똑같아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다만 판매관리비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 대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봤습니다. 지우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수불능, 받지 못하는 거다. 받을 돈은 뭐가 있느냐? 채권에는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두 가지가 있고요. 얘네는 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럼을 못 받았을 때는 대손상갑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해주고요. 기타 채권인 대여금이나 미수금, 선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상거래랑 관련이 없으니까 기타의 대손상갑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100만원 외상으로 매출을 했을 때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분개를 했어요. 이 외상 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없애주면서 차변에 뭐가 되느냐면 대손상갑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대손상갑비는 판매관리비라고 그랬고요. 자, 현금을 빌려줬어요. 대변의 현금 100만원, 차변의 단기대금 100만원 분개를 했다가 이 대여금이 회수불능되면 대변의 단기대금 없애주시고요. 차변에 그냥 대손상갑비라면 틀립니다. 기타의 대손상갑비로 처리를 해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 양식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1구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분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2구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분에서는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어요.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등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대손상각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용 처리하는 걸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더 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월 1일에 상품을 자, 10월 1일에 상품을 1000만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상품을 1000만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 1000만원이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1000만원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이죠.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지만 받을 돈이라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고요. 상품 매출은 당연히 뭐에 속하는 거죠?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여기에 상품 매출이 들어가는 거죠. 상품 매출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용은 없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1000만원.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이 차대변 구분은 생략을 할게요. 차대변 구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1000만원.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년도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1월 2일에 자, 외상 매출금 중 그 다음 연도에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받지 못하게 됐어요. 회수 불능되다. 못 받게 됐습니다. 아무런 거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는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는 받지 못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었냐면 대손상각비였었어요.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100만 원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익을 계산할 때 비용의 대손상각비가 100만 원이 가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이 이제 얼마가 남을까요? 이제 900만 원이 남아요. 외상 매출금은 900만 원이 남아요. 10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까 얘는 900만 원이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한 번만 천천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1000만 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받을 돈은 자산이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이 1000만 원이 갔습니다. 됐죠? 그 다음 년도 1월 2일에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없어져야 되겠죠. 차변에 받지 못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으니까는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대손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가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1000에서 100을 빼서 여기 900만 원이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기준 중에 이거 여기다 쓸게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기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앞에 강의에서 개념체계인가 뭐 재무보고 국제회계 기준인가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써드린 적이 있어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지금 수익은 여기가 있죠. 근데 비용은 여기가 있죠. 이 비용이 왜 생겼어요?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아서 생겼죠. 외상 매출금은 왜 생겼어요? 상품을 매출해서 생겼죠. 그러면은 이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이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비용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비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비용이 오면 안 돼요. 여기 비용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비용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겠죠. 때문에 이 비용을 땡겨서 12월 31일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100만 원.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의 대손상각비가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900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죠? 아니 이 당시는 내가 표현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1월 1일에는 진짜 못 받은 거잖아요. 진짜 못 받은 거니까 대손상각비가 맞는데 12월 31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에 받지 못할 걸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떤 친구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있어도 나 없는데 왜? 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은 저 친구 안 갚을 것 같아. 이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돈이 없어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빌려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맞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저놈은 내가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거야. 나 돈 없어. 왜? 내가 예상을 했을 때. 그래서 12월 31일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에 100만 원만큼 받지 못할 걸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12월 31일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 대손 예상하다라는 말을 써요. 이건 뜻이 뭐냐면 대손 예상하다의 뜻은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해라 라는 얘기죠.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해라. 이때는 실제 못 받은 거지만 이때는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만 원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받지 못하는 걸 예상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진짜 못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갈 수는 없어요. 외상 매출금이 갈 수는 없고요. 받지 못하는 걸 예상해서 돈을 모아둬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진짜 못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썼지만 이때는 가짜로 못 받은 거잖아요. 가짜. 그죠? 진짜로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가지만 이때는 가짜로 그냥 예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쓸 수는 없고요.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충당금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죄다 차감 계정입니다. 지난 강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죠? 재고자산 단원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상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것도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차감 계정입니다. 때문에 외상 매출금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부실채권이란 얘기죠. 이만큼이. 그래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느냐면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중에 부실채권이 100만 원 있구나. 그래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900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대응됐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죠?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아니죠. 대손 상각비는 이미 썼잖아. 그죠?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모아둔 돈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대손 상각비는 이미 써먹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대손 상각비는 안 들어가요. 그죠?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은 1000에서 10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900만 원 갑니다. 900만 원 가고 충당금은 없어졌어요. 대손 충당금은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은 없어진 거죠. 이제 써먹었으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손 회계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설명해 드렸고요.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설명을 해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결산시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해서 미래 비용 처리할 걸 땡겨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손 예상을 했을 때 분개. 이제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손 예상을 했을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다시 한번 결산 시 대손 예상을 했을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암기를 하셔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계속 중얼거리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뭐 이렇게. 자,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중 100만 원을 대손 예상을 했을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거 무조건 암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써먹을 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은 무슨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 이렇게 차감되는 차감 계정이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니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1일에 상품 10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분계가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에는 죄송합니다.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12월 31일 결산 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결산 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 예상을 했습니다. 대손 예상하다. 받지 못하는 걸 예상하라고 그랬죠. 받지 못하는 걸 예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잔액은 없다.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외상 매출금, 그죠? 1000만 원에 1%를 모아둬야 되는데, 이미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다 모아두면 되는 거죠. 10만 원을.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결산 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 예상을 하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이 갑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잔액이 7만 원이 있어요. 7만 원이 있다. 이때는 분계 어떻게 하실래요? 자,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하는 돈이 1000만 원에 1%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죠. 1% 돈을 모아둬야 되는데 이미 모아둔 돈이 7만 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3만 원만 모아두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3만 원만 모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3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대손 상각비는 뭐라고 그랬죠?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죠. 판매 관리비가 증가해서 결국은 이익이 저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산 시 외상 매출금의 1%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0의 1%를 모아둬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면 10만 원을 다 모아두면 돼요. 그래서 모아두는 분계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모아둔 돈이 7만 원이 있어요. 7만 원이 있으면은 7만 원 빼서 3만 원만 모아두면 되는 겁니다. 대손 상각비 3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3만 원. 자, 만약에 또 다른 경우입니다. 세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습니다. 15만 원이 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1%죠. 그런데 이미 모아둔 돈이 15만 원이 있어요. 빼주니까 5만 원이 남아 돌아가요. 마이너스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분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너무 많이 모아놔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빼주시면 돼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5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너무 많으니까 빼주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5만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5만원. 또는이에요. 또는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대손상각비를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요. 대변에 대손상각비 5만원 없애주시고요. 대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가서 또 없애줍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5만원. 이렇게. 이런 분기를 역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대변에다 쓸 때는, 상각을 대변에다 쓸 때는 우리 이렇게 해요. 계정 과목을 바꿔서 어떤 말 쓰느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말을 써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글자를 써요. 환입 5만원.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원이 있죠.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000만원의 1%인데 모아둔 돈이 15만원 있어요. 5만원이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분기, 빼주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대손상각비 5만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해주던지, 아니면은 대변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기를 해주던지. 그래서 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자 봐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관리비라고 그랬죠. 판매관리비가 증가합니다. 얘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관리비라고 그랬죠. 판매관리비가 증가합니다. 얘 뭐예요? 판매관리비인데 마이너스니까는 판매관리비가 감소하겠죠. 그쵸?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 우리 차감계정이라고 그래요. 차감계정. 판매관리비 차감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판매관리비 차감계정.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우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출금 1000만원이 있어요. 그죠? 외상매출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결산 시 외상매출금 10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의 1%인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0만원의 1%에서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10만원을 다 모아두면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이죠. 판매관리비가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7만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000만원의 1%인데 모아둔 돈이 7만원이 있으니까 3만원만 추가로 모아두면 되는 거죠. 3만원만. 그래서 대손상각비 3만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3만원 이렇게 또 분기를 해줍니다. 대손상각비 3만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3만원. 그래 역시 판매관리비가 증가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모아둔 돈이 15만원이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1% 모아두면 되는데 15만원이 있으니까 5만원이 남아돌죠.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남아돌아요. 남아돌 때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분기. 또는 마이너스 분기 하기 싫으면 이렇게 차변에 대손충당금 5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손상각비 대신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 차감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판매관리비 차감계정. 마지막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암기를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플러스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손 예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손 예상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대손이 실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손이 실제 발생했다는 얘기가 뭐죠? 받지 못하는 게 실제 발생을 했어요. 받지 못하는 게 실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발생 시. 받지 못하는 게 실제 일어났다는 얘기죠. 받지 못하는 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받지 못하게 됐어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대손 발생하고 대손 예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대손 발생이에요. 대손 발생. 대손 예상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 회수 불능되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 모아둔 돈이 없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가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10만 원,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다시 받았을 수도 있죠, 그쵸?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10만 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계했다가 위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뭐야? 못 받는다고 했더니 위 대손 처리했던 이런 말을 써요. 위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저 친구 돈 분명히 안 갚을 것 같았었는데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오면 되느냐면 10만 원.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요. 아까는 못 받는다라고 해서 대손상각비로 분계를 했었는데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대변으로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손상각비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대손상각비가 대변에 가서 없어졌어요. 그럼 차변에 뭐만 남죠? 현금.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이거만 남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분계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받았어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대손상각비를 다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만 남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똑같이 받지 못하게 됐어요. 회수 불능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이 8만 원이 있다. 이번에는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쵸? 대변의 외상매출금 금액이 얼마 가면 되죠?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1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모아둔 돈이 8만 원이 있으니까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8만 원 이렇게.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8만 원. 나머지 그래도 얼마 모자라요? 2만 원이 모자라요. 뭘로 다 분계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대손상각비 금액은 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했었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받을 수 있지 뭐. 그러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0만 원. 대변에 뭐가 가면 될까요? 대변에는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 못 받았을 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로 분계를 했으니까 저거 다시 원상을 회복시키면 되는 거죠. 대변에 대손충당금 금액은 8만 원이고요. 대손상각비 금액이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대손상각비 2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차대변이 없어지는 거죠. 차대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전기. 이거는 같은 연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연도예요. 근데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같은 연도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했는데 전년도와 단기는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었던 돈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꽁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모아두면 되는 겁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은 연도에 못 받았던 걸 받았을 때는 이렇게 분계를 거꾸로 해서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되지만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손 단원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손 발생 시 분계하는 스타일과 대손 예상 시 분계하는 스타일. 대손 예상일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또는 너무 많을 때는 대손 충당금. 그죠? 너무 많을 때는 대손 충당금, 대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이게 대손 예상 분계예요. 대손 실제 발생은 외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된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계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았을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